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의 도시개발,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묘지 이전 문제입니다. 강대호 칼럼니스트의 글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분당 서현동의 플래카드 한 장이었어요. 공공주택 개발을 위해 분묘 11기, 이 연고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이걸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도시가 막 커지면서 묘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또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 가치관에 대해서는 뭘 말해주나? 이런 거요. 자, 한번 풀어가 보죠. 네, 이게 단순히 땅을 어떻게 쓰냐 이런 문제만은 아니죠. 기억, 또 역사,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공간을 어떻게 나누고 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당 사례처럼 요즘은 개발 전에 무연고 분묘, 그러니까 연고 없는 묘지를 법대로 옮기는 게 개발 시작의 어떤 신호탄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묘지의 의미가 좀 많이 다뤘다고요. 아, 그럼요. 조선시대로만 가도 확 다르죠. 그때는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산이나 들에 묘를 썼고요. 한양 도성 안이나 성저심리, 그러니까 성곽 바로 바깥에는 아예 매장을 금지하기도 했어요. 금장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왕릉들이 다 서울 밖에 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시 이제 양반 같은 엘리트들은 가문의 선산을 따로 관리했고 평민들은 보통 마을 주변 공산이나 북망산이라고 불리던 곳에 같이 묘를 썼어요. 이게 그냥 묻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기억,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런 공동체의 공간이었던 묘지가 확 바뀌게 된 계기가 일제강점기군요. 묘지 관련 법이 그때 생겼다고요. 맞습니다. 신고하고 정해진 곳에만 매장하도록 법으로 정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도시 위생이나 묘지 증가, 억제 이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까지 관리하려는 그런 통제 의도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토지 수탈을 위한 밑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경성의 미아리, 망우리, 심지어 지금 강남 땅인 개포동까지 공동묘지가 막 생겨나게 됩니다. 1930년대 일이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다가 광복 후에 서울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 공동묘지들이 다시 또 밀려나게 되는 거고요. 미아리는 1958년, 개포동은 1970년에 이전했다고 하셨는데 와,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그 무연고 분묘 차리 방식이네요. 미아리에서 개포동으로 옮긴 게 19,000기인데 그중에 16,000기 이상이 무연고였다니. 네,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당시 얼마나 개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게 있어요. 1970년 개포동 묘지 이장 공고를 보면 신고 기간이 딱 보름이에요, 보름. 그리고 이장 기간은 한 달. 근데 이게 공고 당일부터 바로 시작이었어요. 네, 보름 안에 신고하고 한 달 안에 옮겨라. 와. 심지어 무연고 분묘 이장을 좀 쉽게 하려고 법까지 바꿨을 정도니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네요. 지금은 최소 석 달 이상 공고하고 6월도 5년 이상은 모셔두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장 작업에 동원됐던 농민들 증언을 들어보면 몇 달 뒤에 추석이라고 성묘하러 왔다가 자기 조상 묘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막 망연자실했던 유족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참. 개발이라는 논리 앞에서 과거에 대한 존중이나 남은 사람들의 슬픔 같은 건 좀 뒷전이었던 거죠. 안타깝지만요. 그렇게 공동묘지가 떠난 자리는 그럼 어떻게 변했나요? 미아리 묘지터에는 백호주택이라고 불린 단독주택 단지가 들어섰고요. 기름동 미아초등학교 남쪽 주택가 필지 모습에 그 흔적이 아직 좀 남아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개포동은 지금 우리가 아는 강남 개발의 일부가 된 거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은평 뉴타운 개발할 때는 진관동 일대에서 조선시대 분묘가 한 5,000개 정도 발굴됐어요. 그때 나온 유물들은 지금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5,000기나요? 와. 네, 근데 좀 씁쓸한 지점은 관련 자료나 증언 같은 걸 보면 개발 주체들이 이 평민들의 묘를 그냥 공사 진행의 장애물 정도로 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장애물이라네. 네, 여기서 이제 묘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억이 담긴 공간에서 그냥 개발의 걸림돌로 이렇게 전락하는 과정이 보이는 거죠. 분당 신도시 개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원래 있던 성남시립 공동묘지 문제요. 아, 맞아요.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 학교, 병원 이런 게 막 들었으니까 미관상 안 좋다, 학생들이 무서워한다, 병원 환자들이 불편해한다 이런 민원들이 엄청났다고 해요.
결국 그래서 2000년대에 야탑 근처로 옮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리는 처음엔 등산로 입구랑 공원이 됐다가 최근에는 시립 도서관이 들어섰죠. 참, 과거에는 공동체 일부였던 공간이 현대 도시에서는 완전히 기피 시설이 돼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네요. 그렇죠.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이제 철저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산자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서만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도시가 끊임없이 커나가려는 그런 욕구하고 죽은 자들의 공간, 또 그곳에 담긴 집단적인 기억 사이에 어떤 긴장관대가 계속 있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묘지는 도시가 필요할 때마다 점점 더 외곽으로, 변주리로 밀려나는 역사를 반복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또 묘지가 갖는 어떤 상징성, 역사적인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단순히 도시 밖으로 계속 옮기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아니면 이 개발 과정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좀 존중하고 함께 가져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